안녕하세요. 메디넥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오늘은 TV에서 광고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필수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수 지방산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RTG형 오메가3, 크릴새우 오메가3 하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크릴새우나 RTG형 오메가3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그런지를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들기름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동물의 몸 안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속에 몸 안으로 섭취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 틀이 물질의 이동을 나오는 대문의 틀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알레르기 억제, 염증 억제, 혈전 억제, 혈관 확장 이런 데서 쓰이고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것이 들기름, 아마씨유, 등푸른 생선 등입니다. 오메가6는 알레르기 촉진, 염증 촉진, 혈전 촉진,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피부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나오는 것이 흥화씨유, 옥수수유, 참기름 이런 데가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지방산은 오메가6와 오메가3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역할은 거의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쓰이는 용도가 약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오메가3와 오메가6 역할은 거의 같은데 필수지방산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꼭 섭취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오메가3라고 하는 시작은 이렇게 넘어가서 DHA까지 넘어가는 거고 오메가6는 넘어가서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거쳐서 SDA까지 넘어가는 것인데 역할에 대해서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지방산의 효능을 살펴보게 되면 오메가6를 주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 하트 헬스 해가지고 심장 보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메가6가 있고 그 다음에 뇌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빠지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 그래서 여기 손가락이 그려져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이 많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절의 통증,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무릎팍이 아프고 뭐 이런 도가니가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필수지방산의 효능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메가3나 오메가6를 어떤 것을 주로 먹어야 되느냐 TV 광고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오메가3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가능한 한 고순도의 오메가3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0% 이상의 제품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오메가3 제품은 약 18% 정도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역겨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오메가3, 순수한 오메가3를 먹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오메가3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오메가3를 추출하는데 왜 중금속이 나타나느냐 그러는데
중금속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등푸른 생선에서 주로 오메가3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이 환경의 오염에 의해서 중금속을 먹게 되고 이 먹이 사슬에서 전환된 것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선기름 냄새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메가3가 등푸른 생선에서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생선기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크릴새우에서 뽑아낸 것은 생선기름 냄새가 덜 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생선기름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 뽑아낸 것을 먹는 것이 생선기름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저도 오메가3를 복용하다 보면은 캡슐로 먹었는데 한두 시간 뒤에 속에서 속이 윽 하는 소리가 나게 되면 생선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는데 생선기름 냄새가 덜게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DHA 함량보다는 EPA 함량이 많은 것을 복용해야 됩니다. 물론 DHA도 굉장히 어린애들한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용하고자 하는 것은 염증 억제의 주 목적을 쓰이고 있기 때문에 EPA 함량이 많은 것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선에서 추출한 것보다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라노레포가 아마시에서 추출해낸 것을 말씀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서 추출해낸 내용이다. 그 다음에 EPA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처음에 스타트 도세이지, 처음에는 EPA를 3 내지 5일 동안에 약 1g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1g이라는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캡슐로 하면, 일반적인 캡슐로 하면은 약 5알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냥 내가 계속 보충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2 내지 5g을 먹어야 됩니다. EPA로다가. 그러면 8알, 9알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볼 때는 8알, 9알이 아니라 1알, 2알 먹고 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오메가3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비타민 E나 비타민 C가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성 오메가3,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에서 추출해낸 오메가3의 과다한 섭취는 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섭취가 좋은 이유는 암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지방산 그 자체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지방산의 일일 함유량은 2005년 한국영양학회 발표 기준, 그럼 왜 지금이 2020년인데 2005년 거를 얘기하느냐?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보통 5년 전, 10년 전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월 이하의 아이는 0.3g, 12개월 미만의 아이는 0.8g, 임신부나 수유부는 2g 이상씩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캡슐에 오메가3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하면 180mg 들어가 있으니까 2.4g을 복용하려고 그러면은 10알 이상 복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의 양은 얼만큼이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건강 유지에 대해서는 2.4g을 복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심장질환이 있다 그러면 2.4에서 2.8g, 4.8g, 뇌 기능의 개선을 막기 위해서는 4.8에서 9.6, 염증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오메가3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FDA에서 공인한 자료입니다. 오메가3의 적정 용량은 우리가 매일 1.2g씩이 DHA로 함유된 양을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이 염증 억제시키는 역할이 이게 그
보통 이 몇 개월을 지나야지만 이게 데이터가 3개월을 지나야지만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라놀 F입니다. 그라놀 F는 그 식물에서 추출해낸 아마씨유에서 추출해낸 오메가3입니다. 한 캡슐에 약 360mg의 오메가3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양의 2배 정도 한 캡슐에 들어가져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씨에서 추출한 것을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식물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씨유를 복용하는 방법, 아마씨유 그 자체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마씨유를 그냥 먹는 겁니다.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하루에 10g 정도를 먹어야지만 먹는데, 아이들 정도는 이걸 잘 못 먹게 되고 양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저온 압착으로 고함량으로 만들어낸 캡슐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은 제조 온도에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조 온도는 저온에서 추출해내야지 되는 것이지, 기름은 많이 볶으면 볶을수록, 고온으로 가면 갈수록 고소한 냄새도 많이 나고 기름량도 많이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기름집이나 들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짜주세요 하면은 그냥 고소한 냄새만 많이 내게 해서 짜주는 이런 것인데,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효과면으로 볼 때는 적절한 양을 복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압착 기름이 왜 좋은가? 원재료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독성 물질들이, 벤조피렌 같은 독성 물질들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특유의 탄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온 압착을 주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TV만 틀면 나오는 RTG형 오메가3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산 쪽의 오메가3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이 다른 기름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태로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출해내는 오메가3가 되고, RTG형은 순도를 훨씬 높게 해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을 RTG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RTG형이 아주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도가 그만큼 퓨리티가, 순도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RTG라는 새로운 용어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공통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라놀 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메가3는 650mg 중에 352mg, 오메가6는 110mg. 오메가3와 오메가6가 3대1로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6 성분이 있어서 아토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오메가3는 염증에, 오메가6는 피부에, 그러면 아토피 피부에는 오메가6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라놀 F가 니네가 저온 압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온 압착을 한 건 증명서가 있느냐? 이게 독일 본사에서 우리는 저온 압착을 했다라는 그 증명서를 보내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어요?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부족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팔 뒤쪽에 닭살처럼 나타나는 것이 오메가3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3를 충분히 주게 되면 뒷면이 매끄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발뒤꿈치 같은 데가 두껍거나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오메가3가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윤기 없는 모발을 유지하는 것도, 여자들이 윤기 없는 모발을 윤기 있는 모발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게 오메가3가 부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쉽게 부서지는 손톱, 그 다음에 기미나 피부 얼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미용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오메가3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귀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암을 억제시키는 기전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메가3 지방산에 의한 정상적인 P53이라는 단백질이 AMPK를 활성화시켜서 mTOR의 신호전달 경로를 함으로써 우리가 암을 억제시키는, 여기서 AMPK를 활성화시켜서 mTOR를 억제하게 되면은 암이 억제되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임상 자료는 유방암과 직장암과의 관련성 논문에서 발병을 낮춘다.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런 TV 영상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KBS 생로병사에서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신뢰성이 확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생로병사에 나온 자료를 TV 화면을 따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유방암이나 대장암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지방 섭취량의 25%를 들기름으로 섭취하면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장암이 걸린 사람들은 들기름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에도 좋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양의 3 내지 43%를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이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대장암 아닌 간암 환자입니다. 현재 그라놀을 제가 계속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기전이 확실하게 나와져 있고 종양의 40 내지 43%를 감소시킨다는 이런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 진행이 안 되게 하면 내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토피 필요해도 오메가6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리놀레닉 애시드는 이 피부의 정상적인 층상 구조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메가6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빙해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